981년 고려의 왕좌가 비었다. 왕권을 되찾으려 했지만 끝내 병으로 쓰러진 경종,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왕. 그의 이름은 고려의 6대 왕 성종, 왕치. 그는 고려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왕좌에 올랐다. 고려는 더 이상 피와 혼란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 이 나라를 법과 제도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는 전임 왕들이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광종의 숙청 정치, 경종의 불안한 타협, 그리고 여전히 권력을 움켜쥐려는 호족들. 성종이 왕이 되는 순간 그는 결심했다. 고려를 바꾸겠다. 이제 고려는 유교 정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성종에게 한 명의 강력한 조언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최승로. 그는 광종의 강압적인 정책을 반대했던 유학자로 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유교적 원칙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종에게 시무 28조라는 상소를 올렸다. 왕이 강제적으로 백성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군주는 어질고 공정해야 합니다. 유교 정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종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왕권을 피로 세우지 않을 것이었다. 그 대신 법과 제도로 고려를 다스리기로 했다. 성종은 고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지방을 직접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가 시행한 정책이 바로 12목 설치. 그는 지방을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방의 지방관 목사를 파견해 왕의 명령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했다. 이제 고려의 모든 땅이 왕의 것이다. 왕의 뜻이 전국에 퍼져야 한다. 이것은 고려가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나가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호족들이 지배하던 지방은 이제 왕의 관리가 직접 다스리게 되었고 고려는 더욱 강한 왕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성종은 고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유교 교육을 강화하고 관료제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가에서 유교 교육을 담당할 국자감을 설치하고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관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종이 시작한 과거제를 정착시키고 더 이상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벼슬을 얻도록 했다. 이제 고려의 신하는 호족이 아니라 배우고 익힌 자들이 될 것이다. 호족들은 반발했지만 성종은 단호했다. 그는 점점 왕권을 강화하며 고려를 귀족들의 나라에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고 있었다. 10세기 말 고려는 이제 막 성종의 개혁을 통해 강한 중앙집권 국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자라나고 있었다. 거란, 요나라, 동아시아 최강의 전투 종족. 그들은 강력한 기병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중국의 송나라까지 압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는 고려였다. 993년 거란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의 국경을 침범했다. 그들을 이끄는 자, 거란의 명장 소손영. 그는 고려를 시험하기 위해 압도적인 병력을 이끌고 진격했다. 고려는 송나라의 동맹국이다. 송을 치기 전에 고려를 먼저 굴복시켜야 한다. 거란은 고려에 요구했다. 송나라와 단절하고 우리 거란의 신하가 되어라. 그러나 고려는 쉽게 굴복할 나라가 아니었다. 거란군은 압록강을 넘어 고려의 서북부를 초토화하며 내려왔다. 그들의 기병은 강력했고 고려군은 처음엔 밀려났다. 그러나 고려에는 한 명의 명장이 있었다. 서희. 그는 장수가 아니었다. 칼 대신 외교라는 무기를 가진 전략가였다. 서희는 싸우기 전에 고려 조정에서 말했다. 우리는 결코 거란의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는 성종에게 전쟁 대신 거란과 담판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손영과 서희의 담판이 시작되었다. 서희는 거란군의 진영으로 직접 들어갔다. 그를 맞이한 소손영은 이미 자신만만했다. 고려는 우리 거란의 힘을 보았을 것이다. 지금 항복하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서희는 미소를 지었다. 거란이 원하는 것은 고려가 아니라 송나라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와 싸울 필요가 있는가? 소손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서희의 말을 경청했다. 서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고려는 원래 발해의 후계국이다. 그리고 발해의 옛 영토는 지금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그 땅을 되찾으면 고려는 더욱 강한 방어선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거란과 고려가 국경을 맞대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소손영은 놀랐다. 고려가 단순히 수동적인 나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진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서희는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우리 고려는 송나라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란의 신하가 될 수도 없다. 우리는 독립된 나라다. 거란이 진정한 강대국이라면 고려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
소손영은 깊이 생각했다. 그는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미 고려의 저항 의지는 강했고 전쟁을 계속하면 자신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었다. 결국 거란은 고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좋다. 고려는 우리 고란의 신하가 아니지만 우리는 너희를 인정하겠다. 대신 너희가 직접 북쪽을 다스려라. 그리고 거란은 철군했다. 서인은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고려가 거란에게 승리하는 외교전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거란과의 협상에서 강동 육주 현재 함경도 지역을 확보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다. 이제 고려는 북방에서 거란을 직접 맞설 수 있는 강한 방어선을 확보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이제 고려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거란은 고려를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고려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서희의 외교적 승리, 그리고 고려의 저항 의지. 이것은 거란에게 고려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거란은 물러났지만 그들은 결코 고려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몇십 년 후 더 강력한 거란의 군대가 다시 고려를 침략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거란의 2차 침입. 하지만 그때도 고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한편 태조 왕건과 광종은 불교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성종은 달랐다. 그는 불교를 존중하면서도 고려를 유교적 원칙으로 다스리는 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그는 유교식 의례와 법률을 만들고 왕이 신하들과 함께 논의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을 정착시켰다. 왕도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제 고려는 유교 정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교 세력은 여전히 강했다. 그는 불교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유교와 불교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조정했다. 이것은 고려가 유교 국가이면서도 불교를 중요한 사상으로 유지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된 이유였다. 997년 성종은 즉위 16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었을 때 고려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어 있었다. 그는 왕권을 강화했지만 광종처럼 피로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았다. 그는 법과 제도로 고려를 다스린 왕이었다. 또한 외세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명장인 서희를 통해 피의 전쟁이 아닌 외교의 전쟁으로 영토까지 넓힌 업적을 이룩했다. 성종이 없었다면 고려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최승로와 함께 유교 정치의 기틀을 만들었고 그의 개혁은 이후 고려의 50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화였으며 그가 만든 제도들은 조선까지 이어지게 된다. 성종이 없었다면 고려도 없었다. 그는 고려를 진짜 나라로 만든 왕이었다. 다음 이야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허수아비 왕 목종.